안녕하세요. 아이즈입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우리나라 지명률에 대해서 찾아보는데 재밌더라고요. 몇 군데 둘러보다가 어느 한 군데 제가 느끼기에 제일 좋았던 블로그 제목이 서울의 구조 및 지명률에였습니다. 그래서 그 블로그 주인장께 허락을 구하고 녹음을 했습니다. 네, 사용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얘기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모두 좋은 밤 되세요. 서울의 구조 및 지명 유래 500년 조선의 도읍지였던 한양은 구조 및 지명에 관련된 많은 유래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한양은 사대문, 사소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서울과는 달리 옛날에는 사대문 안쪽만을 한양으로 삼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 지명을 살펴보면 흥인지문, 돈의문, 숭례문, 홍지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근본도리인 오행, 인의, 예지, 시는 옛날 방향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각 방향의 대문들에 오행의 한 글자씩을 따서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맨 마지막 글자 시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보신각의 신이 마지막 퍼즐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선조들은 한양의 대문에도 그 의미를 두고 명칭을 아로 새기는 지혜를 발휘하였던 것입니다. 참고로 서대문, 돈이문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서대문의 자리는 안타깝게도 일제 때 일본에서 돈이문을 철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대문인 홍지문, 숙정문이라고도 합니다. 청와대 안에 지금도 존치되어 있습니다. 사소문도 역시 동서남북 각 방향에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각각 동서남북으로 해화문, 소의문, 광의문, 창의문으로 사소문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현재 소의문, 일제 때 철거가 되었는데요. 이 소의문만 제외하고는 모두 보존이 되어 있다고 하니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한양은 사대산과 사소산으로 그 경계를 삼았다고 합니다. 사대산은 용마산, 행주산, 관악산, 북한산으로 그 큰 경계를 삼고 사소산으로 그 내경을 경계지었다고 합니다. 사소산은 낙산, 인왕산, 남산, 북악산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조상님들은 한양을 도읍으로 정할 때에도 그 의미와 목적과 뜻을 분명히 하고 도읍을 살피셨는데 그 후손인 우리들의 현재 모습은 어떠할까요? 후일담을 전하면 한양의 도읍을 정할 때 무학대사가 관악산은 불화의 모양으로 생겼으니 후일에 그 화가 미치리라 예견했는데 그 화는 다름 아닌 임진왜란이었다고 하니 참으로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서울의 지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왕십리에 관한 지명 유래는 조선 건국의 비화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 노인이 없었더라면 조선의 궁은 왕십리에 지어졌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태조 이성계가 조선 건국을 계획하고 한양을 도읍으로 정하면서 무학대사는 혈혈단신으로 궁을 지을 한양에 명당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무학대사는 너른 들판이 위치한 왕십리를 보고 이곳을 궁궐터로 삼아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노인이 나타나 큰 소리로 소를 꾸짖었다고 합니다. 이 미련한 소가 꼭 무학 같구나. 무학대사는 노인의 비범한 기운을 느끼고 도성을 짓기에 좋은 터를 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노인은 여기서 서북쪽으로 십리를 더 가라고 일러준 다음 호련히 사라지는데요. 무학대사는 노인의 말을 따라
노인을 만난 곳에서 심리가 떨어진 곳에 궁터를 잡게 됩니다. 현재 경복궁이 위치한 터와 왕십리는 심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왕십리라는 뜻이 심리를 덕하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잠실의 지명은 그 옛날 누에를 많이 키우고 국립 양잠소가 위치했던 동네라는 뜻으로 잠실이라고 불리게 됐다고 합니다. 서울의 중심 종로에 위치한 피막골은 조선시대의 서민들이 오가던 좁은 뒷길이었습니다. 큰 길로 다니던 양반들의 말을 피해 다니던 길이라는 뜻의 피마에서 이름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서민들이 지나다니던 길이었던 만큼 피막골은 가벼운 주머니에도 부담 없이 들릴 수 있는 작은 식당과 주점들이 하나씩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마장동은 조선 초기에 양마장이 위치하면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양마장이란 전국으로 소식이나 명령 등을 보내는 파발말을 기르고 관리하는 곳을 말하는데 제주도에서 한양으로 올라온 말을 암놈은 지금의 광진구 자양동으로, 순놈은 마장동 말목장에서 길렀다고 합니다. 현재의 마장동에 너른 초목지가 있어 수놈의 양마에 유리했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현재 건국대학교 자리가 있는 화양동의 본래 지명은 모진동이었습니다. 이 모진동의 유래 역시 말과 관련이 있는데요. 조선시대 모진동 주변에 양마장이 있었는데 방목된 말이 실족하여 주변 늪지대의 수렁에 빠져 죽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주변의 가난한 동네 여인들이 수렁에 널빤지를 대고 죽은 말을 꺼내 그 고기를 나눠 먹었다고 합니다. 이를 본 주변 일대의 주민들이 그 여인들을 보고 모진여인이라 부르고 모진 여인들이 산다 하여 모진동이라는 지명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건국대 안에 있는 큰 호수인 일감호는 주변의 늪지대를 개간하기 위해 땅을 파서 인공적으로 만든 호수였습니다. 호수의 규모를 보면 말이 수렁에 빠져 죽을 만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배로 유명한 먹골의 경우는 단종이 귀향을 갈 때 이를 호위하던 왕방연이라는 사람이 관직을 그만두고 중랑천 일대에서 단종을 기리며 배를 키웠는데 그가 죽고 그 일대의 배나무가 널리 퍼져 만들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먹골배는 브랜드로 지명과 함께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 안에는 왕을 기리는 신하의 마음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삼성동의 지명은 한자어 그대로 봉은사, 무동도, 닭점의 세 마을을 합쳐 하나의 동으로 삼은 데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방이동 동명은 이 마을의 지형이 아늑하고 개나리꽃이 많이 피었으므로 방이골로 불리다가 한자명으로 방이동으로 표시한 데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지방과 서울을 오가는 여행자들이 이 일대에서 말에게 죽을 끓여 먹이며 쉬어간 곳에서 유래된 말죽거리는 지금의 양재동의 옛 지명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도읍을 정할 때에도 그 나름의 뜻과 기계를 펼치는 명분을 중요시하게 생각했고 마을의 지명을 짓는 데에도 그 유래와 뜻을 존중해서 지역의 이름을 명명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